1974년 7월 21일 중국 언론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전했다. 중국의 고대 도시 서안에서 대량의 토용이 발굴됐다는 내용이었다. 발굴 소식은 곧장 세계에 타전됐고 고고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믿을 수 없는 고대 중국의 이야기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설렘 때문이었다. 도대체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토용들을 묻었을까? 발굴과 함께 많은 무기들이 출토됐지만 고고학자들의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의문을 해결해줄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 극이라 불리는 청동 무기. 나처럼 생긴 이 무기는 전투 시 적을 끌어당겨 베거나 찌를 때 사용한다. 그런데 이 무기에 명문 하나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상방여불이 3년에 만들다. 兵马俑坑啊，这里头出土些兵器，兵器上呢有些纪年的。相邦呢是秦始皇时代的一个宰相了，一个宰相，是吧？这就从文字上就证实了，说兵马俑坑啊是秦始皇时代的，它不可能是其他的。 그제야 발굴자들은 이 토용들이 진시황 시대의 얼굴이라는 걸 알게 됐다. 신화와 전설이 현연하게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기도 했다. 토용은 살아있는 듯 단정했으며 피가 흐르는 듯 생생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거슬러 마침내 지상 세계로 걸어나온 6000기의 토용들. 토용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잃어버린 시대로의 여행을 꿈꾸게 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왜 이곳에 묻히게 된 것일까? 기원전 247년 중국 진나라에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왕의 나이 겨우 13살. 이 어린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올라내린 첫 명령은 자신의 릉을 건설하라는 것이었다. 那么中国古代有一个传统，皇帝这个登基之后，第2年就开始营造他的陵墓。那么秦始皇13岁登基，那么14岁就开始营造他的陵墓。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서 60km 남짓 떨어진 도시 서안.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한 이곳은 전한 시대는 물론 수나라와 당나라가 수도로 삼았던 유서 깊은 고대 도시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이 도시 한쪽에 지상 최대의 릉을 건설해낸다. 동서의 길이가 345m, 남북 350m, 높이가 55m에 달하는 거대한 봉분. 병마용은 그 봉분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 있기에 사람들은 병마용이 진시황의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여부리에 관한 기록과 함께 무기들이 출토됨으로써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책임질 호위 무사들임을 알게 됐다. 经过详细的钻探，我们发现呢，这个1号兵马俑坑的确很大了。经过我们的视觉呢，发现兵马俑坑啊，1号兵马俑坑里头有陶俑陶马大约6000件呢，说浩浩荡荡，像一个庞大的地下军团一样。兵马俑的发现呢，应该是在我们这个历史研究中具有非常重大的意义，对于我们研究当时的军事、政治、经济、文化，甚至当时的服饰都会有非常重大的这个意义它非常的写实性，非常真实。 기원전 3세기 중국 대륙은 바람잘 날이 없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봉건 시대가 끝나자 뿔뿔이 흩어진 나라들이 저마다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오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약육강식의 시대. 이 시대의 주인공은 단연 진나라였다. 그렇다면 진나라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가 이곳 병마용갱 속에 숨어 있다. 무기를 불끈 움켜쥔 채 명령만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적진을 향해 내달릴 것 같은 병사의 눈빛. 那么他们这样一种排列这种精阵，我们能够感受到当时秦国军队的他的那种战士的那种精神风貌，非常的斗志昂扬所以他会秦始皇拥有这么强大的军队呢，所以他统一这个6国呢也是不难理解的。 1호 병마용갱은 중국 대륙을 제압했던 진나라 군영의 위용을 보여준다. 먼저 앞쪽엔 궁병들이 3열 횡대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뒤로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 뛰쳐나갈 돌격대원들이 진영을 갖춰 통로 사이사이에 38열 종대로 서 있다. 맨 바깥줄의 병사들은 적을 주시하는 경계병들. 1호 병마용갱은 완벽하게 짜임새를 갖춘 6,000명의 보병 군단이었다. 병사들은 각자 자기 임무에 맞는 다양한 무기들을 소유했다. 손의 모양이 다른 이유다. 이것은 돌격대원들이 사용한 창과 극이며 또 이것은 병사들이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할 때 사용한 쇠뇌와 청동 화살이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다. 2000년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건만 녹슬지 않고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칼. 그렇다면 진나라 사람들의 금속 다루는 기술은 어느 정도였으며 어떻게 그들은 녹슬지 않는 무기를 만들었을까? 我们就得做相关的检测，看它到底是什么原因造成到现在还锋利无比，还这个光亮无比，是吧？那么经过检测，我们发现了一种元素在剑的表面，叫做氧化铬。那么这种氧化铬的主要作用就是防锈的。这个单纯的从氧化铬这个技术来讲，我们这个中国可能比西方早了1000多年，因为这个氧化铬这个镀铬技术，在西方在德国是大概30年代，在美国是50年代才出现的。 크로마이징이란 크롬 분말을 이용한 금속 표면 열 처리 기술을 말한다. 정확한 배합과 1400도의 고온이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당시로선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 수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보병 군단인 1호갱 주변에서 연이어 2호갱과 3호갱이 차례로 발견됐다. (1호갱에) 비하면 규모가 덜하지만 2호갱 역시 길이가 124m, 남북 98m로 축구장 3배 면적에 달했으며 부장품의 내용도 1호갱과 달랐다. 那么2坑呢，它是一个应该说是一个复合型的一个军阵啊。那么它这个军事内容呢，相对1号坑呢要显得更加的复杂和多样。 1호갱이 보병 중심의 군진이라면 2호갱은 오늘날의 전차와 포병 부대임이 밝혀졌다. 맨 앞쪽엔 쇠뇌병이 배치됐고 기동력을 갖춘 기병대가 그 뒤에 포진한다. 그리고 옆에는 중형 전차와 보병으로 구성된 혼성 부대가 있으며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에는 갑옷을 입은 병사가 3명씩 배치돼 있다. 2호갱은 쇠뇌병, 기병, 전차병을 혼합하여 만든 입체형 군진인 것이다. (2호갱에서) 발굴된 말의 수는 모두 465필. 그런데 기병이 사용했던 말에서 기존의 학설을 뒤엎을 만한 중요한 문양이 발견됐다. 我们在秦永坑发现的这个骑兵，可以看到它的马鞍装饰是非常好的。 也就是说，这个有了马鞍以后，人们骑在马背上就比较舒服，就有利于作战。 말 안장은 한나라 때 처음 사용됐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데 진나라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안장의 사용은 기병들의 기동력과 전투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켰다. 2호갱의 또 다른 특징은 쇠뇌로 무장한 병사들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 오늘날의 포병이라 할 수 있는 쇠뇌병은 자동 발사 장치가 부착된 쇠뇌로 무장하고 있었다. 쇠뇌는 원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였다. 这个弩这种兵器在战国时期已经在秦国的军队中全方位的装备，我们可以看到有一些文献的记录。 전투가 벌어지면 전방에 도열해 있던 쇠뇌병들은 앞뒤 번갈아가며 쉼없이 적에게 청동 화살을 퍼부었을 것이다. 쇠뇌의 유효 사거리는 약 300m. 놀라운 것은 쇠뇌의 방아 뭉치가 모두 같은 규격으로 표준화됐다는 것. 방아 뭉치가 고장나면 즉시 수리할 수 있었다. 这个标准化实际上是一个现代的一个概念。从目前秦永坑里边的发掘能够看出来，就是确实当时是有了标准化的这样一个做法，就是制造兵器的时候，它会是一个系统。我们现在的学者认为，秦应该是我们中国最早的实行标准化生产的一个王朝。 표준화된 건 쇠뇌뿐만이 아니었다. 청동 화살촉을 비롯하여 창과 칼과 극 등 대부분의 무기들이 그랬다. 무기를 표준화함으로써 진나라의 병사들은 전투 중 무기가 고장났을 때
재빨리 주변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다. 일, 2호갱의 병사들이 전투병이라면 3호갱은 이들 군진을 통솔하는 총괄 지휘부. 오늘날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고대의 전투에서 지휘부가 따로 있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당시의 전투에선 통상 지휘관들이 맨 앞에서 병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作为这个高级的指挥人员，不一定要亲自上阵去厮杀去了啊，他可以运用他的智谋来指挥这支军队。 잘 훈련된 병사와 최첨단의 무기, 다양한 병법을 갖고 있었던 진나라.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군진의 맨 앞에 나열해 있던 쇠뇌병들이 일제히 적진을 향해 총동 화살을 날렸을 것이다. 적이 혼란에 빠지면 뒤에 있던 보병 주력 부대가 전방으로 진격하고 기병과 전차병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적진의 좌우 측면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보병 주력군이 적군과 접전을 벌일 때 기병과 전차병들이 우리 속에 가두듯 적을 포위하여 섬멸시켰다. 이런 군사들과 병법을 통해 진시황은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주변 6나라를 제압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 제국을 완성한다. 기원전 221년 마침내 중국의 혼란을 잠재운 진시황은 진나라의 함양궁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한다. 이 등극식에서 진시황은 자신이 천하의 패자가 됐음을 선언하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즉 황제라 부를 것을 명한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20살에 친정을 시작하고 10년의 전쟁을 통해 중국을 통일한 다음 절대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된 진시황.